자, 공수 배려해 주십시오. 자, 자, 오늘 또, 그, 깨어나는 이제 공부를 또 오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비유하자면, 집 속에 갇혀 있어요. 집 속에. 무슨 집이냐? 무슨 집이냐? 우선, 아집 속에, 아집. 그 다음에, 고집도 있죠? 고집. 거기에 이제 집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속에 갇혀가지고, 깨어나지 못한 것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지하다, 무명이다. 무명, 빛을 잃었다. 그 속에 갇혀 있으니까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깨어나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제 아주 명확한 주제입니다. 그 고집을 깨고, 아집을 깨고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비유해서 공부하는 아주 멋진 생활 문화의 가르침이 우리 문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걸 비유를 해서 아집과 고집과 무지와 무집, 집착에서 벗어나는 또 깨어남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하늘천자죠? 하늘천. 한자로 하늘천자예요. 요거는 이제 누차 얘기지만, 요거는 이제, 요게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도 하늘이고, 땅도 하늘이고, 사람은 음과 양으로, 사람도 하늘이에요. 요거는 이 글자 속에 이미 바탕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늘은, 천지인 삼위일체의 하늘이 아니고, 본래 그 바탕의 하늘을 이제 이 하늘천자에 다 담아놨어요. 하늘도 하늘이요, 땅도 하늘이요, 사람도 하늘이다 하는 것이 글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요 글자 밑에 벌레 한 마리가 딱 그려져 있어요. 여기 벌레 충자예요. 예. 요게 무슨 글자냐면은 서울에 가면 88 올림픽을 했던 잠실이 있어요. 그 잠이 누에 잠자예요. 누에. 예. 이거 누에 잠자의 약자입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은 이 한자의 뜻을 놓고 보더라도 누에를 하늘벌레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하늘벌레죠? 이게 누에 잠자인데, 누에. 자, 요 누에는 누에. 자, 우리 시대가 이제, 이게 1988년 잠실에서 요것도 꼭 누에고치 같이 생겼어요. 쌍팔년도라고 하는데, 누에고치 같이 생겼어요. 이걸 이제, 올림픽이 무진년에, 그래서 이게 진짜도, 이게 원래, 요 진짜가 용진자예요. 용진자인데, 요게 진짜가 누에와 같은 글자예요. 자, 보세요. 요게 누에 채반이야. 누에 채반을 그려놓은 거고, 여기다가 누에 진짜를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누에 진자가 밑에 놓이면은 이게 이제 농사 농자예요. 이게 농사의 근본이 누에 농사였다고. 여기 이제 한자를 쭉 보면은 이 한자 속에 이제 이런 우리의 생활 문화와 정신 문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농사 농자죠. 농사의 근본은 우리 민족에게는 누에 농사였어요, 누에. 자, 그래서 요거는 용진자, 12지주 중에서 용진이야. 용은 우리 민족 문화에, 중국 문화도 용을 아주 가장 대표적인 심볼로 중국은 삼고 있는데,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인데, 자, 그 누에를 이제 용으로 비유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이 얼마만큼 누에에 대해서 깊은 뿌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88 올림픽 때, 요거 88 무진 올림픽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남성 주도의 문화가, 그걸 이제 남자를 양이라고 하고 여자를 음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주도했던 선천 문화가 마감을 하고, 이제 여성의 감성과 영성 문화가 주도를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88 무진 올림픽이었다는 건데, 자, 그래, 그때부터 여성 문화가 점점점 주도권을 잡아와서 오늘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역학적 안목이에요. 자, 그런데, 무진 올림픽이 여성이 누에 농사를 지었던 우리 민족의 먼 시원 문화를 증거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에를 키웠던 여성, 누에를 키웠던 여자의 흔적이 지금까지 우리 말 속에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에님 그런 거예요. 누에를 키웠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언어 문화 속에 이런 것들이 비장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 말하면 아주 신성으로 깨어난 여성의 상징성을 누에 키웠던 여성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한번 소환해가지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여기 누에꽃인데, 누에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누에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거기에 깊은 깨달음의 문화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독특하게 동물 중에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동물 중에서 천하의 고등동물도 인간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인간은 모든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자기가 옷을 지어 입습니다. 유일하죠? 모든 동물이 자기가 옷을 지어서 옷을 입고 사는 동물이 있나요? 없죠. 오로지 인간만이 옷을 지어서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생활의 기본이 입고 먹고 자는 것을 의식주라고 하는데, 그 중에 으뜸이 옷을 지어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옷을 백의라고 해요. 백의. 흰옷. 흰빛 옷. 그러죠?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이 흰옷을 어디에서 뽑아서 이 흰옷을 만들었느냐면 누에에서 뽑아서 만드는 거예요.
누에. 그러니까 그 누에가 아주 하늘벌레라 할 만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누에에서 누에를 키워. 누에를 키워서 누에에서 누에 고치에서 누에 고치 집이에요. 고치에서 실크 명주 비단 실크를 뽑아서 흰 옷을 만들어서 인간이 미개했던 동물처럼 살았던 미개함에서 벗어나는 옷을 최초로 입었는데,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옷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이제 사는 흰 실크 옷을 짜는 법을 이걸 배라고도 하는데 삼배도 되지만 흰 실크 백의 흰 옷을 짜서 너희들도 이렇게 흰 옷을 입고 가리고서 문명인답게 짐승처럼 살지 말고 문명처럼 살아라고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그림이 한자로는 뭐냐면 요 긴 장대에다가 배를 이렇게 걸쳐 놓은 거예요. 요게 배를 긴 장대에다 걸쳐 놓고 배를 이렇게 걸쳐 놓은 거예요. 요게 뭐냐면 우리말 배 짜는 법을 가르쳐서 풀어줬다. 이게 배 짜는 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포자예요. 배포. 여기다가 사람 요렇게 하면 배풀 포자가 되는 거예요. 배풀 포자죠, 이게. 널리 베풀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배를 걸어놨어. 여기다가 이런 지혜를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 요 지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여기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사자가 돼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베풀어라 그러는데 그 베풀다의 언어의 시원이 바로 흰 옷을 짜서 문명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걸 베풀다의 시원이에요. 우리말이 이렇게 이제 놀랍게 이런 이제 깊이 들어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는 어려서 이제 누에를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 누에를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안방이 누에를 함께 키웠던 잠실이어가지고 누에를 키우는 곳이죠. 그래서 누에와 함께 살았어요. 누에와 함께. 그래서 아주 그 누에가 지금 누에의 그 뽕잎 냄새, 누에의 똥 냄새, 누에의 묘한 그 냄새의 처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누에의 생애를 얘기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누에가 오로지 뽕잎만 먹는데, 뽕은 좋은 거죠? 우리말 뽕은. 뽕 같다 그러죠? 뽕. 그 다음에 또 마약도 뽕이라고 해요. 마약도. 뽕, 이런 것도 다 언어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오로지 뽕잎만 먹는데, 누에가 잠을 잘 때, 누에가 뽕잎을 먹을 때 엄청나게 먹어요. 이제 뽕잎도 많이 꺾어다가 이제 누에를 준 기억이 있는데, 엄청나게 뽕잎 먹는데, 동시에 누에가 뽕을 막 갉아먹는 소리가 보면 꼭, 밤에도 이제 잠을 자려고 막, 누에가 뽕잎을 먹는 소리가 막, 하루 종일 먹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뽕을 막 먹는 소리 들으면 꼭 장대비가 오는 소리 같아요. 그 소리가 꼭 비가 쏟아지는 소리 같아요, 장대비가. 그 기억이 이제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자, 일단 다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에 하늘벌레죠? 하늘벌레. 천충. 잠자인데. 네. 자, 누에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누에.
맨 처음에 누에는 알에서, 누에 알을 누에 채반을 대발로 짠 채반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거기다가 누에 알을 놓습니다. 그럼 얘가, 누에 알이 한 2, 3일 지나면 깨어나요. 그래서 요 누에 알이 요 알이죠? 알이 누에가 돼요. 애벌레가 됩니다. 애벌레.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자, 이제 애벌레가 이제 오로지 뽕잎만 먹고 성장을 크는데, 누에가, 누에 몸체가 약 12마디 반 정도. 12마디. 그러니까 이것도 한 해 12살을 상징하고 있어요. 누에가. 그 다음에 성장기, 얘들이 성장하는 과정도 4단계인데, 요게 사계절과 같은 거고, 재미있는 건 얘들이 하루 종일 먹고서 또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자, 4번 잠을 잡니다. 4번. 넉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서, 잠을 자고 허물을 벗어요. 잠을 자고 허물을 벗고, 잠을 자고 허물을 벗고. 그래서 4번을 그러면서 성장을 커버려요. 그리고 누에는 생김새가 흰색이에요. 흰색인데 요 12마디에 양쪽으로 검은 점이 탁탁탁탁 찍혀 있어. 그래서 이 검은 점이 24개가 또 있어요. 이것도 24절기를 상징하고 있고, 흰 바탕에 검은 점. 이것도 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하늘벌레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하얀색으로 점점 커가지고 넉잠을 자고 나면은 얘가 누에가 누렇게 익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다 컸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선 솔가지를 다 갖다 놓아주면 얘들이 그 솔가지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이제 씨를 뽑기 시작하는데, 입으로 씨를 팍 쏘아가면서 거미줄 같은 흰 씨를 지 몸보다 1000배를 뽑아낸다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만드냐면, 얘가, 저는 뭐대로 번데기로 들어가요. 번데기로 들어가서 이만한 알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알집으로 들어갑니다. 번데기로. 자, 그렇게 되면은 전부 이제 이 과정이 한 40일 걸려요. 40일도 천문사십자가 들어가 있는데, 40일도. 그러면 이제 누에고추를 사람이 따요. 누에고추를 따서, 요거를, 재밌어요. 누에고추를 따보면 쌍두기도 있고요. 하얗게 얼마나 만지면, 누에고추가 만지면 다칼다칼 소리도 나오면서 아주 하얗고 투명한 게 이게 누에고추를 따는 재미도 아주 영적인 애들이라 그런지 오랫동안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누에를 만지는 재미, 누에를 소중하게 다루면 그걸 이제 물레로 누에를 팔죠. 일단 파는데, 누에고추를, 이제 집화장으로 모여서 이제 누에고추 팔러도 제가 많이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누에고추를 막 따가지고 푸대에 담아가지고 가서 이제, 그것도 상품, 또 좀 이제 이 누에가 안에서, 번데기가, 나중에 성충이 되기 위해서 또 분비물을 쏘는데, 오줌 같은 분비물을 쏴버려요. 그러면 누에고추가 색깔이 변해버려요. 그럼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 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자, 그렇게 해서 번데기로 이 누에고추 집 속에 들어가요.
하얀 누에꽃이 집 속에. 그러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누에꽃이에서 흰 실크를 뽑아내. 지금 저기 중국의 산동반도 일대가 다 옛날에 백제 때만 해도 우리 동이족의 땅이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거기가 뽕밭이 많아서 거기서 누에 농사를 지어서 그 실크를 뽑아서 그 실크를 유럽으로 수출했던 길이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자, 우리 동이족이 중국 한족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동이족이 이제 그런 문화를, 이제 실크로드를 개발했던 민족이다 하는 것이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누에의 생애인데,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생애가, 여기서 번데기에서 얘는 인간을 위해서 고치집에서 실크를 지가 성장해서 토해내가지고 실크를 주어. 인간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저는 누에 한 마리, 저의 생애는 번데기에서 누에의 실크를 뽑아내주고, 이 번데기는 어떻게 되느냐, 번데기는 이제 지금 이제 먹잇감을, 인간의 또 먹이를 위해서 아주 고단백질로 번데기를 먹게 하죠. 그 번데기가 바로 누에의 번데기예요. 근데 이제 꼭 이 누에꼬치를 보면은 이렇게 하원형의 지구공 같이 생겼어요. 알처럼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걸 비유하자면 이 번데기의 생애와 인간의 생애가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인간도 마치 요 번데기 누에 고치집까지는 들어가. 그래서 뭐 세상을 이롭게 하든 어쨌든 그 집 속으로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나가야 되는데, 자, 요 집을 찍고 나와야 되는 거, 원래는. 번데기는 여기서 끝나버리는데, 원래는 이 누에꽃이 집을 뚫고서 마지막으로 성충이 되는데, 요 성충이 나방이에요. 나비처럼 날개도 다 달려있는데 약간 퇴화돼가지고 안 날아봐가지고 얘들이, 원래는 날아가서 얘들이 암수 교미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알을 납니다. 요게 누에의 생애예요. 그런데 얘들은 나방까지 못 가고 여기서 세 번째 단계에서 고치집에서 집을 뚫고 못 나오고 번데기 먹잇감으로 가버리고 고치집을 뽑아서 실크를 줘버리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누에의 생애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자연 누에는 고치집을 뚫고 찍고 나와가지고 나방이 돼서 자유롭게 날아가서 암수를 만나서 교미를 하고 또 알을 깝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자, 내가 고치집에 들어가가지고, 고치집은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 땅과 같은 곳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고치집이야. 그 속에 갇혀가지고 세상 조직의 밥, 희생양이 되느냐, 거기서 머물러서 세상 조직의 밥, 부귀 공명을 쫓으면서 세상 조직에 자기의 소중한 흰빛을 다 뺏기고 다 뽑아주고 종국에 가서는 번데기처럼 남의 먹잇감까지 되어버리는 이런 삶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아니지. 이건 내 삶이 전부가 아니지. 누에의 본래의 삶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나방들이 있는 거예요. 나방들이.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지금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누에 농사를 져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누에 농사 안 짓잖아요. 기계적으로 과학적 문명이 훨씬 더 편하고 편리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누에 농사를 안 져. 누에 농사 질 필요 없어. 그 시대와 동시에 이제 우리는 고추씨를 뽑아내주고 번데기가 되는 누에의 삶이 아니라 그 고치집을 찍고 나와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나방이 돼야 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누에를 농사를 안 짓는 거는. 그래서 우리말 누야, 누님, 누에님들은 바로 고집과 아집과 집착을 찢고 나오는 거예요. 네? 찢고 나와서 자유로운 저 창공을 날아가는 대자유의 나방이 돼서 마음껏 사랑을 하고 또 짝짓기를 하고 그래서 또 알을 까고 하는 누에의 이 시대의 후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은 요 3단계에 머물렀던 번데기의 삶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맞이한 우리 시대는 누에 농사 안 짓는다는 거예요. 누에는 박물관에 가야 있는 거야. 그죠? 누에 농사 필요 없어요. 이제 그냥 박물관에서나 봐야 돼. 그럼 우리 시대가 뭐냐? 그런 번데기의 삶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그 고집과 아집과 집착의 그 어두운 번데기의 고치집에서 집을 깨고 찢고 나와서 나방으로 날아가는 하늘벌레의 삶을 시대를 살아라고 하는 것이 88년 무진 올림픽인데 실제로 88년 이후로부터 누에 안 키워요. 자, 요게 누에가 번데기의 삶을 살아야 했던 시간이 4321년. 요게 단기예요. 단기. 단군의 기원. 88 올림픽이 단기로 432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누에가 흰색이라든가, 누에 그 12마디라든가, 12마디 반이라든가, 또 흰색에다가 검은 점이 있는 24개의 검은 점이 있는 거라든가, 얘들이 넉잠을 자는 거라든가, 뭐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 생애 40일 동안 큰다든가, 천문사십자라고, 내가 볼 때는. 예? 천문사십자. 그리고 얘들이, 또 고치집을 짓는 시간이 있어요. 요 6시간 동안. 6이라고 하는 숫자도 전부 이 누에의 생애를 깊이 탐착을 해보면은 전부 천문 도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4321년이라고 하는 게 거꾸로 보면 1, 2, 3, 4 숫자 시원이 딱 거꾸로 섰던 해입니다. 88 올림픽이. 어디에서? 잠실에서. 누에 키웠던 잠실에서. 응? 세계 160개국이 참여하는데 요거 현무경의 인류 시원수예요. 생태극과 성태극이 만나서 100을 뒤집어 쓴 숫자입니다. 160개국이 참여를 하는데 그 올림픽이 바로 24절기를 상징하는 24절우를 상징하는 후천 24절우 하늘의 천간의 28성수가 땅으로 내려오는 28절우의 24회 올림픽이야 또 이게. 응? 24회 올림픽 와서 160개국이 느닷없이 한국에 여러분 일본 나고야가 이미 다 지정이 돼 있었어요. 88 올림픽 전에. 걔들이 이미 나고야가 일본 애들이 그때 부자였기 때문에 일본이 거의 다 결정이 거의 다 됐는데 갑자기 현대 정주영 회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유치 신청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따와버렸어요. 이게 생각 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거기서 잠실 올림픽에서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태권도가 탁탁탁 벽을 깨기 시작합니다.
모든 벽을 깨라. 그래. 손에 손잡고, 다 손에 손잡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죠? 태웅이야, 태웅이가. 7살짜리가 정막 속에서 딱 등장을 합니다. 7세, 7수에 30, 예. 예, 경칩 깨어난다. 예. 예. 그거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7살, 요거는 3개의 중심이 7인데, 이제 인간이 선우천은 인간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7살짜리가 이제 인간이 참여한다. 굴렁쇠를, 이 새로운 후천의 우주를, 새로운 후천의 우주를 굴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얘기가 바로 사실은 이 관점에서 우리는 88 올림픽 끝나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대박 났죠? 88 올림픽 때. 이런 우주적 철저한 진리의 도수가 다 이게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88 올림픽 이후부터는 후천의 알집에서 모두가 깨어나서 대자유의 흰 빛 영혼으로서, 흰 나방이에요, 나방이. 이 누의 나방이 흰 나방이야. 흰 나방으로 모두 깨어나서 지금 날아가야 되는 시대의식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번데기의 삶을 살지 말자. 누구의 밥이 되고 누구의 희생당하고 그게 아니라 모두가 이 4번 잠을 자고 4번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흰 나방의 영혼으로 여러분들이 활짝 이 세상이 더 씌워놓은 희생을 강요하고 먹잇감을 강요당하는 이 고치집에서, 이 고집에서, 이 아집에서 여러분 아집을 찢으세요. 여러분 고집을 깨세요. 깨고 찢고 날아가시라 이거예요. 자, 하늘벌레 천충은 우리 민족의 백의민족의 깊은 시원을 담은 누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공부를 잘 음미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두 흰 나방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